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55호 제3면 기사입니다.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진행. 오늘 10월 11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협회장 김기호, 이하 경기지장협, 가주퇴하고 경기지장협 부설 장애인식 개선 교육원, 원장 김현우, 이하 교육원, 이 주관하는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원 박춘배 강사회 회장이 발제를 하였고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박재용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또한 토론자로는 서인환 장애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지혜 장애인식 개선 팀장, 노승돈 장애인식 개선 교육원 부회장, 이해달 함께배움 장애인야학 교장이 나서 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날 경기지장협 협회장 김기호 회장은 축사에서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현재 탈시설화의 본격화로 인해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교육으로만 진행되는 현실에 안타깝다고 말하며 오늘 토론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응원을 보냈다. 먼저 박춘배 교육원 강사회장은 발제문 발표를 통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나 성격, 범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형식적인 교육 방식을 꼬집으며 좀 더 정부와 지역사회, 지방정부가 효과적인 교육 이행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지방의회, 각 지역의 교육청, 장애인 관련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며 방법을 찾아내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끈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나 지원사업이 하나 둘 더 생기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는 필수이며 이와 관련된 토론회의 좌장으로 역할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 개선팀 김지혜 팀장은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이 법적으로는 의무이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지혜 팀장은 관광특화 지역인 제주도의 제주도 장애인 종합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2021년 물결표 사인 2025년의 예시를 들었다. 이 계획에는 제주도 내 관광사업장의 관광 종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부터 중장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까지 연도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또한 경기도의 장애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 인식 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에 포함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장애인인권센터 서인환 회장은 교육기관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교육기관의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청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행정지원, 장애 당사자 강사인 강의 지원, 강사들에 대한 강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와 연관하여 축제나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계획은 연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각 교육기관에서 어떤 내용의 교육을 진행했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노승돈 장애인식 개선 교육원 강사회 부회장은 공공기관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대면 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지난 3년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위주로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한 결과 온라인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규정하였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목표가 다름에 대한 이해, 장애 감수성과 장애 상황 공감에 대해 확장시키는 것이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노승돈 부회장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고 차별 행위를 예방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 개념, 장애 감수성에 대한 공감 등을 위한 대면 교육의 의무 이행 기준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며 교육 이행률이 저조한 기관을 선별하여 관리 책임자에 대한 특별 교육 실시, 언론 공표 등의 방법 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해달 함께배움 장애인야학 교장은 현 지역사회의 저조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현실을 비판하였다. 4년간 지역사회의 교육 이행률은 46.2% 그쳤으며 국가기관 2449곳 중에서 절반에 불과한 1241곳이 의무교육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와 동시에 강사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강사들 자기만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는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공감하고 역지사지하는 방법을 느끼고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인원은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활성화가 하루빨리 되어 장애 감수성이 높은 지역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에 공감하며 장애인들이 편견 없는 사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해 아무런 불편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제도화 필요 주장. 장애인을 위한 정책 수립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합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11일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협회장 김기호, 이하 경기지장협, 가주퇴하고 경기지장협 부설 장애인식 개선 교육원, 원장 김현우, 이하 교육원,
주관으로 열린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나 지원사업이 하나 둘 더 생기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뜻하지 않게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장애로 인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생각과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우리 사회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식개선교육원 박춘배 강사회 회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김지혜 팀장, 장애인인권센터 서인환 회장, 장애인식개선교육원 강사회 노승돈 부회장, 함께 배움 장애인야학 이해달 교장이 참여했다. 박춘배 강사회장은 발제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으로 지정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나 성격, 범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형식적인 교육 방식을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지역사회, 지방정부가 효과적인 교육 이행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지방의회, 각 지역의 교육청, 장애인 관련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며 방법을 찾아내는 노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지혜 팀장은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이 법적으로는 의무이지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실적 문제점을 언급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팀장은 관광특화 지역인 제주도의 제주도 장애인 종합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2021년 물결표 쌓인 2025년 사례도 소개했다. 이 계획에는 제주도 내 관광사업장의 관광 종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부터 중장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까지 연도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처럼 경기도 또한 경기도의 장애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 인식 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에 포함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서인환 회장은 교육기관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기관의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청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주장했다. 교육청의 행정지원, 장애 당사자 강사의 강의 지원, 강사들에 대한 강사비 지원이 필요하고 이와 연관하여 축제나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계획은 연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각 교육기관에서 어떤 내용의 교육을 진행했는가에 대한 데이터 수집의 필요성도 말했다. 노승돈 부회장은 공공기관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대면 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노 부회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지난 3년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위주로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한 결과 온라인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규정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내용을 보면 그 목표가 다름에 대한 이해, 장애 감수성과 장애 상황 공감에 대해 확장시키는 것이 핵심적이라는 것이다. 노 부회장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고 차별 행위를 예방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 개념, 장애 감수성에 대한 공감 등을 위한 대면 교육의 의무 이행 기준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며 교육 이행률이 저조한 기관을 선별하여 관리 책임자에 대한 특별 교육 실시, 언론 공표 등의 방법 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달 교장은 지역사회의 저조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 현실을 비판했다. 4년간 지역사회의 교육 이행률은 46.2% 그쳤으며 국가기관 2449곳 중에서 절반에 불과한 1241곳이 의무교육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와 동시에 강사의 역량 강화 방안으로 자기만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필요성을 조언했다. 또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는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지혜, 공감하고 역지사지하는 방법을 느끼고 알게 해주는 것의 중요성을 덧붙였다. 정신장애인의 인권 증진 위한 정신재활시설 운영 개선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도환, 이하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2022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17개 광역시 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7개 광역시 도에 최소 1개 이상의 위기쉼터 및 지역사회 전환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의 이용형 정신재활시설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정신재활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과 하위법령의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최저기준과 인권지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할 것.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입소형 정신재활시설의 입소기간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하고 17개 광역시 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장애인 복지 수요와 공급 현황, 수요에 대한 대응 계획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증설하고 정신장애인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정신재활시설 운영 이용 실태 및 이용자 인권 실태조사 2020년 선진 사례를 통해 본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2021년을 실시한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에게 회복 지향의 주거, 복지,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정신재활시설이 유일하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전국의 정신재활시설은 350개소, 입소 및 이용 정원은 7,166명에 불과하며 이는 31만 1,000명으로 추정되는 중증정신질환자 수 대비 약 2.3%, 등록 정신장애인 수 10만 3,000명 대비 약 6.9%로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정신재활시설의 절반이 서울 경기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은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갈 곳이 없거나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고스란히 가족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정신의료기관의 치료 목적보다 갈 곳이 없어서 돌봄이 필요해서 입원하게 되는 일명 사회적 입원으로 이어져 장기 입원율 하락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정신장애인의 42% 인권위가 2021년 실시한 선진 사례를 통해 본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현재 시설에 입소 중인데 퇴원 퇴소를 원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67명 중 28명이 퇴원 이후 자신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고 응답. 가 퇴원 이후 자신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고 밝혔으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낮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이용형 시설은 전체 정신재활시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관련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인권위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위기쉼터 또는 병원에서 가정으로 연계해주는 중간집, 해프웨이 하우스, 유형의 지역사회 전환시설, 지원거주 서비스 주거와 복지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확산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현행 정신건강복지법과 하위법령에는 이러한 서비스의 근거 규정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관련 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았다. 더욱이 입소형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기준이나 운영 기준에는 세부 시설별 구체적 기준이 없거나 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만 규정돼 있는데 이는 장애인 거주 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 3에 근거하여 서비스 최저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60조의 4에서 시설 이용자의 인권 및 서비스 질 개선을 견인하기 위하여 인권지킴이단 설치 운영을 의무화한 것과 견주어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입소형 정신재활시설은 입소기간을 2에서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제한된 기간 내에 정신장애인이 회복하고 주거 일자리 등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연계시설이나 다른 주거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입소형 정신재활시설 이용 기한이 지나면 결국 더 열악한 주거 환경인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17개 광역시 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성찰하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적 삶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책무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